여러분, 전 시간에 건강영양평가를 하다가 밑에 조금 남았는데, 건강영양평가는 그 환경영양평가에 포함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건강영양평가를 하는 최종 그 목적은 인체 바람 유해도 그리고 비바람 유해도 바람과 비바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뒤에 조금 남았는데 그 내용은 바람 위에도 비바람 위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유해성 평가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진도 관계로 생태계 개념을 나눴는데 이것은 필수 영양소에서를 시작하기 위한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한 개념이고 생태 개념 간략히 넘어가고 오늘 그 메인 강의인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태계 개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어로 생태 에콜로지라는 것은 집 혹은 가정하고 학문이 포함됐다. 오이코스, 로고스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그리고 영어 에코노미 하우스로는 즉 집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절약이라는 개념도 쓰인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생태학이라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생물, 비생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 이콜로지 그리고 이코시스템 이런 거 다시 한번 자료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난 첫 시간 우리 생태학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생물 다양성, 생물이 다양하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생물종의 절멸과 쇠퇴 그리고 침입 위험 생물성의 생태계 지구적인 규모로 급격한 변질의 위기적인 사태를 우려하는 생물학자들에서 문제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아무튼 생물 다양성의 위협에 대한 그런 얘기는 심각하다. 앞서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생물 다양성 이러한 내용들도 또 무슨 논술 시험이라든가 고술 시험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가 생물이 어떻게 얼마큼 다양한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물 다양성의 유형은 지금 4가지로 구별을 해놨어요. 첫 번째 유전자의 다양성, RNA, DNA처럼 유전 형질에 관련하는 그런 유전자의 다양성, 그보다 더 큰 범위로는 종의 다양성, 스페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보다 더 큰 경관의 다양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관이라는 것은 생태학과 지리학이 포함된 것이다.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생태계 다양성보다는 경관의 다양성이 그 범위가 크겠죠. 다시 한번 내용이 나와서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위한 기초로서 생태계에서 필수 영양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수 영양소라는 것은 먼저 탄수화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탄수화물인데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를 얘기하겠다고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왠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금까지 보아왔던 생태계와는 조금 더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의를 지속해 오고 또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고 또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면 여러분들도 비교적 재미없다는 개념을 버리고 좀 쉽게 다가가서 꼭 필요한 사항들만 설명을 할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와 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인데 포도당과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것은 단당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당류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단당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단당류가 1번이라면은 이당류는 두 번째, 그리고 그 단당류가 모아진 거죠. 이당류는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아니면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라든지 그 포도당이 단당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이당이라고 하고, 올리고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리고당 여러분들 알죠? 저 설탕보다는 조금 살이 덜 찔 것 같은 그런 다이어트의 그 좀 느낌이 있는 그런 올리고당, 그 시중에서 판매도 하고 있죠. 근데 이당류라는 것은 3당류와 4당류를 우리가 이당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다당류예요. 단당류에 비해서 포도당의 그런 포도당이라든가 단당류가 여러 가지 합쳐진 것이라고, 예를 들면 탄수화물, 카보네이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전분이라는 게 있네요. 스타치, 포도당이 다당류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과실 등이다. 그리고 분해하기가 쉽다. 먹기가 쉽다. 전분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뭐 녹말가루, 뭐 옥수수 전분, 뭐 고구마 전분 이런 것처럼 그 전분이라는 것은 그 다당류에 속하는 카보하이드로네이트, 다당류다. 그래서 다음 자료에 아주 자세히 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자료에 먼저 나왔으니까 1번 단당류, 2번 이당류. 1번 단당류는 예를 들면 포도당 하나로만 연결이 된 것, 그리고 이당류라는 것은 두 가지, 단당류 두 개,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포도당 플러스 과당, 이런 것을. 그리고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3당류, 4당류, 그리고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다당류라는 것은 한 5개 정도 그런 것들이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이 그림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시험에도 꼭 낼 예정으로 있으니까. 일단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단당류, 요거 1번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1번인데, 그리고 2당류 2번, 그리고 올리고당류는 3당류, 4당류이기 때문에 3, 4. 그리고 다당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편의상 5번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1번 단당류, 2번 이당류, 3번 올리고당류, 4번 올리고당류, 이게 있고요. 다당류는 또 5번으로, 다당류에는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당류에는 무탄당과 육탄당이 있다. 그리고 이당류에는 자당, 메가당, 유당이 있다. 그리고 올리고당에는 3당류와 4당류가 있다. 그리고 다당류에는 단순과 복합이 있다. 이 계보도, 조직표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당류에는 자당과 메가당, 유당이 있다. 그리고 3당류에는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도저히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는 꼭 외워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다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단당류에 5탄당, 6탄당, 이당류에 자당, 메가당, 유당, 그리고 올리고당에 3당류, 4당류, 다당류, 단순, 복합,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은 구성하는 단위가 당의 개수에 따라서 단당류, 그리고 소당류, 다당류, 소당류를 이당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칠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자료에다가 이당류, 소당류를 가로치고 넣어놨어요. 단당류의 일종인 포다당이나 과당은 탄수화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빨간 밑줄을 쳐놨거든요. 밑줄 친 내용, 그리고 영상 강의 중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참고적으로 보자면, 포도당은 녹말을 형성하는, 녹말이라는 것은 아까 다당류, 스타치 얘기했었죠. 전분 형성하는
형성하는 녹말가루, 그 옥수수, 감자가루, 감자 왜 우리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이렇게 어떤 그 물질들이 흐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요리할 때는 걸쭉하다고 그 전분을 빼내고 물에 담궜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녹말 가루예요.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한다. 녹말은 단위가 포도당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다. 다당류죠. 그리고 3개인 3당류와 4개인 4당류를 합쳐서 우리가 올리고당류라고 한다. 올리고당류가 뭔지 우리 그 팔고 있는 올리고당 그거만 생각하지 말고 3당류, 4당류 합쳐서 올리고당류라고 한다. 그리고 단당류가 그 이상의 수로 결합한 것을 다당류라고 하고 결합된 모양에 따라 단순, 복합 다당류로 분류되고 있다. 이 페이지만 완전히 이해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당류 그리고 또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하나씩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단당류라는 것은 탄수화물의 구성단위인 가수분해에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당류이다. 단당류 하나죠. 분해할 만큼 다 분해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분자의 탄소 원자가 5탄당과 6탄당으로 분류된다. 여기 빨간 줄 쳐놨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당의 가장 대표적이다. 포도당이 가장 대표적이고 단당류 그럼 여러분들 포도당을 생각하면 되고요. 단맛을 낸다. 그리고 물에 녹으면 농축 건조시키며 결정을 형성한다. 그리고 연령원이 된다. 미생물의 이용이다. 가열전, 갈변되는 캐러멜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게 연령원이 된다고 했죠. 우리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그 환자들한테 병원에 가면은 우리 그 수액 그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른들은 뭐 포도당 주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수액이 바로 그 포도당 연령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액을 맞는 이유, 왜 여러분들도 그렇고 몸이 엄청 아플 때 뭐 중환자일 경우라면은 우리가 그 물도 못 마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연령원이 되는 이러한 당류에 대한 그 주사를 놓아주어야 하며, 그리고 또 그 1차적으로 연령원이 되니까 에너지 보충 차원에서 우리가 수액을 맞는데, 수액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응급 환자, 중환자일 경우에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태에서 수액을 공급해준다. 이런 거 타당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생각으로는 저것도 있어요. 일단 그 수액을 맞는 도중에는 만약에 2시간이 걸린다, 2시간 정도 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휴식 시간, 여유를 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주사 하나 놔주세요. 진짜 피로해서 쉰다던가 이런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냥 과일 주스 한 잔 마시는 거나 포도당 주사 그 수액 맞는 거나 같으니까 그냥 주스 드세요. 그냥 친한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단당류 포도당이라는 것은 연령원이 된다. 그리고 단당류에는 5탄당과 6탄당이 있다고 그랬죠. 6탄당은 이런 게 6탄당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맘노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면 될 테고요. 이 중에서는 6탄당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했으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도당에는 전분, 글리코겐, 그리고 설탕의 가수 분해되어서 형성된 전화당 등의 구성 성분으로 감미료로 조리상, 영양상, 생리장 가장 중요한 당으로 감미도는 50-70이다. 가장 중요한 당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원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수액으로 맞기도 한다. 그다음에 과당이라는 것은 과일 꿀에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당의 구성 성분이다. 그리고 감미도는 173.
여기 포도당이 50에서 70이라면 과당은 감미도가 173이죠. 좋게 말하면 열량원이 엄청 많은데 또다시 말하면 감미도가 높다, 열량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당, 과일 꿀에 함유되어 있다 그랬죠. 과일이 비타민 C도 많고 엄청 그 몸에 좋은 그런 식품이긴 하나 과일 꿀 무엇이든 마찬가지지만 적당히 섭취해야지. 나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과일만 많이 먹을 거야. 그리고 밥은 안 먹고 과일만 사과만 5개 먹었어. 근데 여기 감미도 보면 173이에요. 열량원이 높아요. 그다지 그 다이어트 식으로 과일 등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여름에 저기 수박 같은 거 먹으면은 수분도 보충하고 또 시원하고 또 여러 가지 수분이 많으면 땀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과일만을 너무 고집해서 과일에도 아무튼 그 감미도 열량이 높다 이런 것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탄수화물 얘기가 나왔는데 탄수화물 여러분들 학생들 알아서 그 열량 관리 다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업을 하면서 탄수화물은 나쁘다, 지방이 좋다, 단백질이 좋다, 지방은 나쁘다, 단백질이 좋다,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개념은 있지만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 그 필수 영양소라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내 개인적인 견해는 5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적당히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치우쳤고 탄수화물 중독 이런 말도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탄수화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에너지원도 조성이 되고 인체 형성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적당히 골고루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많이 있죠. 고탄, 저탄, 고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학생들은 교수나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꼭 스마트폰, 인터넷 말은 열심히 들어요.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균형 잡힌 영양소, 필요한 영양소는 꼭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전문가들, 식품 영양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당이라는 것은 아까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다. 그리고 감미도는 10%. 그리고 2당류로 넘어갈게요. 2당류는 단당류가 2개 합친 것에서 가장 흔한 설탕의 주성분이 자당이다. 그런데 2당류에는 뭐가 있죠? 자당, 메가당, 유당 있어요. 그리고 자당에는 포도당 플러스 과당, 그리고 메가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그리고 유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즈. 이게 빨간 줄 쳐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자당이라는 것은 200도씨에서 캐러멜화가 되어 갈색으로 변한다. 설탕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피로회복 효과가 크고 영양 가치가 높지만 과식하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진다. 그리고 비타민 B와 같이 섭취하고 흑설탕은 백설탕보다 유해작용이 적다고 한다. 이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메가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에요. 전분은 아밀라제로 당화시키면 메가당이 된다. 아밀라제는 발화한 보리, 엿기름. 이 엿기름은 우리가 먹는 식혜 재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침이나 세균, 곰팡이 등에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메가당을 다른 말로 엿당이라고 하며 점막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로 영양가가 높으므로 어린이 환자 영양식품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다. 감미도는 70. 그리고 유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즈, 유당, 사람의 젖에 5 내지 8%, 우유에는 4 내지 6%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유당, 젖당이라고 하며 포유동물의 성장과 뇌신경 조작에 중요한 고시를 하고 어린이의 영양단에서는 정장작용도 한다. 감미도는 16 정도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맞네요. 올리고당류. 그 이당류 합쳐 소당류라고 하며, 이 올리고당에는 3당류, 4당류, 아까 그 첫 번째 그 조직 개보도 같이 생긴 조직표에 나와 있었죠. 올리고당 빨간 줄은 안 쳤어요. 3당류와 4당류가 있다. 그리고 2당류가 합쳐져 있다. 그래서 소당류라고 하는데 단당류에는 3개 내지 6개 정도가 단당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당류가 3개, 6개 이루었다. 3당류, 4당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영양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영양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지만 영양분이 없대요. 영양분이 없다면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도 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그 영양 가치가 없다, 칼로리가 적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어트나 장내 정장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성 소재로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나 내 생각에도,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올리고당이 있는데, 당질 원료를 주려고 하여 효소는 그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죠. 당화시키거나 압축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공한 올리고당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근데 그냥 올리고당류에서 한번 다시 짚고 얘기를 하고 가자면, 영양적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이어트나 장내 정장작용을 가지고 있다.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장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어느 면에서 쓸모 있는 그 유리한 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냥 괜히 생각하기에 단 것을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느니 올리고당을 넣어서 먹으면 왠지 좀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겠는데, 정신적인 것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장내 정장작용, 이런 기능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커피 전문점집에 가면은 시럽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아마 올리고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달게 먹기 위해서 각설탕 같은 거 있죠. 아무튼 설탕보다는 내 생각에 올리고당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이어트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당류예요. 다당류에는 가수분해될 때마다 단당류들이 결합된 분자량이 큰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많은 단당류 분자가 결합된 것으로 단당류 이외의 성분을 포함한 것도 있고, 감미가 없다. 아까 다당류에서는 우리가 전분 얘기했었죠. 단맛 없죠. 그리고 산소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최종류에는 단당류를 생성한다. 단당류, 포도당 첫 번째 얘기하면서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한 최종 산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가수분해하면 단당류가 되고, 그리고 가수분해될 때 다수의 단당류들이 결합된 분자량이 큰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그 다당류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단순 다당류를 본다면은 전분, 녹말이 있고 글리코겐이 있고 셀룰로즈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 다당류에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즈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고요.
어떤 그 특징들이 있나 잠시만 살펴볼게요. 전분은 연령원이다. 그리고 무색, 무취, 무미이며 물에 잘 녹지 않다. 가루가루 되어 있죠. 물보다 비중이 크다. 1.5 내지 1.6. 그리고 물속에 침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라앉는다. 비중이 크니까 당연히 가라앉겠죠. 그리고 녹말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전분질 원료로 하여 과정을 거친 분말로서 전분 이외의 성분을 충분히 제거를 한다. 그리고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글리코겐이 뭔지 한번 볼까요?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로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이래요. 동물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글리코겐. 글리코겐. 우리 조금 이따가 단백질에서 배울 건데 단백질에는 뭐가 있죠? 콜라겐이 있죠. 콜라겐과 글리코겐 혼돈하지 마세요.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동물성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저장성 다당으로 동물 세포 내에서 과립 상태. 과립이라는 것은 가루 상태로 존재를 한다. 에너지로 사용을 위해 근육의 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셀룰로즈라는 것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동물은 아니에요. 글리코겐 같은 것은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도 있다. 이런 거 알아두어야 할 것 같고요. 셀룰로즈, 섬유소. 셀룰로즈가 뭔지 한번 볼게요. 사람의 소화작용으로 소화효소 작용을 받지 않으므로 에너지원으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물의 흡수작용이 높아 장운동 촉진 정장작용이 있다. 사람의 효소작용을 받지 않는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영양가 제로,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나. 이 대목에서 또 다이어트에 관여하는 것은 셀룰로즈, 섬유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채소나 곡류, 부드러운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기능성 소재로 중요시되고 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 못해서 쓸데없는 그런 그 영양소가 아니고 또 기능성 소재로도 중요하다. 초식 동물에서는 장내 세균을 분해해서 유기 물질을 이용하여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수용성, 안정성, 필름 형성 능력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며 무독성이고 소화가 되지 않으므로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 공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물의 흡수 작용이 장운동 촉정, 정장 작용이 있다. 이런 대목에서 셀룰로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일 주스를 마신다. 이런 경우에 과일 주스 마실 때에는 어떤 과일 기계에 즙을 완전히 짜내고 물만, 과일의 액체만을 먹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여기까지지?